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입니다. 미모인데다 매력적인 우리 친구 하나가 부동산 회사에 시간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 서류를 내려고 했다. 내가 51세나 된 여자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알면 면접도 하지 않고 나를 퇴짜 놓을까봐 걱정이야. 친구가 푸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서류 끝에다 저를 제대로 아시려면 꼭 면접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써놓으면 어떨까? 그 친구는 결국 취직이 되었다. BJW. 짧은 글입니다. 내가 교무주임으로 있는 학교에서 군의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얼굴이 갈색인 학생 하나가 흑인 소년을 보고 초콜릿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이 서로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초콜릿이라는 별명은 분명 좋은 별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소년을 내 방으로 불러들여서 어째서 조너선을 초콜릿이라고 불렀지? 하고 따졌다. 그러자 그 친구는 웬일이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 애는 제 친구거든요. 내 친구라고? 그럼요 선생님. 그 애하고 얼굴색이 흰 토니 그리고 저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나이 촉각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래?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너를 뭐라고 부르지? 소녀는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하고 있었다. 코코아요. 하지만 그렇게 불러도 기분이 나쁘지 않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토니한테는 뭐라고 부르니? 소년이 씩 웃으면서 눈송이요 하고 대답했을 때 나는 그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나는 그 애를 보내주었다. RH. 추억은 아름다워. 바바라 바르토치. 한 송이 꽃. 다시 들려주는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게 해준다. 작년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아들 앤디를 데리고 나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 저 높이 2대의 해군 제트기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큰 키에 어깨가 딱 벌어진 아들을 흘기 보았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니? 내가 입을 뗐다. 기묘한 표정이 앤디의 얼굴을 스쳤다. 금년에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식축구 선수와 같은 그의 우람한 몸짓과는 달리 남편의 제트기가 월남전에서 추락했을 당시 수줍고 말수가 적은 4살박이었던 아들의 옛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저는 무척 애를 썼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기억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앨리슨 누나가 부러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찍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실의 아픔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자신의 추억들이 마음속에 흘러넘쳤다. 결혼식 날 하얀 제복을 입은 존. 해군 비행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제복에 항공 기장을 꽂아주면서 맛보았던 그 자부심. 딸 애와 그 뒤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감동에 찬 그의 얼굴. 앤디를 높다랗게 목마를 태우고 화창한 캘리포니아의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라 하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영롱한 색깔의 기구가 조종실 하늘을 흘러갔다. 그 순간 기쁨에 깔깔대고 웃던 앤디. 그 뒤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눈앞에는 그 장면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앤디는 그걸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애써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그의 아빠는 다른 사람이 기억에 비친 어렴풋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디를 가나 무언가가 가슴 저미는 추억들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향수의 아련한 내음, 어딘지 그늘진 얼굴빛, 명랑하게 웃으시던 소리. 그렇지만 그런 추억들을 간직한 나는 얼마나 다행인가. 그것은 남편이 죽은 뒤에 그의 추억처럼 당장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픔은 떠나고 내 마음속에 황금빛 추억의 앨범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추억들을 통해 나는 어머니와 남편을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 우리들이 추억거리를 손가락 사이로 세어나가게 그냥 두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들 마음속의 앨범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히 곁에 있게 하는 추억을 만들고 간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평범한 일을 추억거리로 만든다. 무슨 일이든 한번 버리게 되면 어린이는 그걸 가족의 전통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6 자녀를 거느린 어느 친지의 말이다. 가정의 의식들이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추억을 마련해준다. 우리 집 아이들은 우리들이 야영을 갔을 때 의례 듣게 되는 수지 이야기를 즐겨 회상한다. 내가 수지라는 이름의 소녀, 어린 시절의 나와 놀랄 만큼 닮았다. 의 모험담을 엮어 나가는 동안 우리들은 모닥불 옆 칡남 속에서 편안히 쉬며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야영을 잊을 수 없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평범한 일을 잊을 수 없게 하려면 눈을 활짝 뜨고 일상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상징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겨울 들어 처음으로 불을 지피거나 여름의 첫 번째 피크닉을 즐기는 일이거나 상관없이 의식을 갖추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억에 남게 된다. 특별한 순간들을 간직해 둔다. 이웃에 사는 메리 호커 스미스는 11살이 되기 전에 2번의 초상을 겪었다. 젖먹이 남동생이 먼저 가고 뒤이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달은 메리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잡아두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순간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그때의 느낌을 낱낱이 새겨둔답니다. 하고 메리는 말한다. 메리는 16 나던 해 여름의 어느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호숫가에 앉아있을 때 살갗의 물기가 마르면서 따끔거리던 감촉, 석쇠 위에서 익는 스테이크와 바닷가자의 냄새, 어깨를 쓰다듬고 호수의 잔물결을 일으키던 미풍. 무엇보다도 메리는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충만한 날이다 하는 흐뭇한 깨달음을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추억을 간직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의 체험들을 오랫동안 회상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내 딸 앨리스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2살 박이 제 아들과 함께 앉아서 가족 앨범을 훑어보는 버릇이 있다. 외손자 제이크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나의 둘째 남편의 사진을 손가락질할 때 그의 엄마는 제이크가 우리들과 함께 즐겼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기념품을 모은다. 내 친구 비키 타일러는 자기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새 가정을 꾸미면서 가지고 온 꺾꽂이 한 그루에서 자란 백당나무 덤프를 소중히 가꾸고 있다. 비키에게 있어 꽃들은 스냅 사진과 같다. 비키의 남편 톰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내에게 초목과 구근을 선사한다. 비키는 이렇게 말한다. 정원을 바라볼 때
나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 날에 받은 국화나 발렌타인데이에 얻은 튤립이 눈에 들어오거든. 하나하나가 톰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지. 나에게 특별한 뜻이 있는 기념품이라면 친정 어머니를 거쳐 나에게 물려진 할아버지의 골동품 시계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정이 든 그 시계가 시간마다 길고 우렁차게 울릴 때면 나는 한순간이나마 부모와 하나가 된 포근함을 맛보게 된다. 사랑의 편지나 자녀의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림들을 내버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소중한 기념품이 된다. 25살에 가족의 기념품을 갈무리하는데 흥미가 없다고 뒷날에도 그러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추억들에 투자를 한다. 우리는 결혼기념일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계획의 대강을 전화로 설명하시는 동안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듣고만 있었다. 결혼 46주년이 되는 그 해에 무슨 일이실까?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밴 뭔가가 이 파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런 중요성을 느껴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전혀 뜻밖인 우리 방문이 어떤 말보다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기념일을 다시는 맞이하지 못하셨다.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숨을 거두신 것이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뜻밖의 행복한 방문을 추억으로 남기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어느 사람의 일생에도 그러한 기회들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 어느 눈부신 아침 허드렛 일을 접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숲속으로 소풍을 가기로 한 부모의 결정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나이 많은 이웃을 불쑥 찾아보는 일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시간을 내는 그런 순간들이 어우러질 때 추억을 담은 일종의 콜라주가 친절과 인정의 조각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추억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를 기억해둔다. 가족들이 벌써 100번도 더 들은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훤히 외고 있는 사건들을 회상할 때에 넘쳐 흐르는 그 웃음, 이렇듯 함께하는 순간에 가족들은 유난히 뜨거운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아픔을 유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이 한숨을 섞어가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경험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이 이야기를 하며 웃을 거라고. 사실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또한 웃사람이 그때 일이 생각나는군 할 때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85살의 바르토치 할아버지가 소년 시절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있던 할머니의 시골 저택에서 보냈던 여름의 추억을 더듬어 나갔다. 나는 몰래 식탁에서 빠져나가 녹은 길을 갖고 돌아왔다. 손자 손녀들이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심과 아버지를 따르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잊어버릴 뻔한 바르토치 가문의 귀중한 역사를 테이프에 담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준다. 나는 4월 어느 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성수하기를 들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지금 서재에 앉아서 옛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단다. 나는 울컥 목이 메었다. 그토록 스스럼 없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웠던가. 얼마나 값진 추억인가.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아무리 갑작스럽게 말하거나 더듬거리거나 조용히 말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 부모, 친구, 자녀, 배우자에게 하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남는 추억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나는 자녀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주었다. 그것을 녹음기에 넣자 우리 거실에 기타를 뜯는 어느 젊은이의 다정다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1968년 어느 항공모함의 선실에서 휴식을 즐기던 해군 함재기 조종사 존 바르토치였다. 그의 목소리가 맑고 생기있게 들려왔다.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몇 곡의 노래를 불러볼까 한다. 아빠가 너희들을 몹시 그리워하기 때문이란다. 아이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랍 속에서 잊혀진 채 편안히 쉬고 있던 한 개의 테이프에 담긴 원기왕성한 목소리가 마침내 앤디에게 아빠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드디어 그는 아버지가 직접 전하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짧은 글입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간혹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실수를 범하고 있다. DN. 짧은 글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제 자랑이 무척 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엉망으로 치르고 나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었다. 성적표에 나온 그의 점수를 가리키며 한 친구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좋지. 하지만 낙제 점수를 받았잖아. 그러자 그 친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낙제생들 중에서는 1등이라고. BCF. 짧은 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마을에 근무하던 한 목사가 어느 노부부를 찾아갔다. 그 목사는 자기가 다른 교구로 가게 됐다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자고 했다. 목사가 기도를 시작하자 노부부는 경건하게 머리를 수그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 집에 있는 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부인은 기도 중이었지만 남편 옆구리를 찌르면서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서 밖으로 내보내란 말이에요. 하고 말했다. 개가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것을 본 남편은 몸을 일으키더니 목사의 팔꿈치를 슬며시 잡고는 슬금슬금 밖으로 끌고 나갔다. WD.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